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주를 먹고 이제 영상을 촬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KNETS와 YN텍, 코엔텍 세 개 다 폐기물과 연관된 회사를 공부하고 세 개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 어떤 식으로 꼽을 수 있는가를 이제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들로 평가에서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저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요걸 봤을 때는 요거가 매출 기준으로 내놓은 거예요. YN텍 같은 경우는 배를 5척 가지고 있어서 6,000톤 4척, 11,000톤 1척. 그래서 요게 탱커선이라고 유조선 역할을 하는 5척이에요. 그게 있고 골프장과 레미콘이 있고 그거 매출이 골프장이 한 13%, 레미콘 한 7%, 한 20% 정도 있고 폐기물 소각이 한 41%, 유조선이 43%예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최고 메인 매출이죠. 이렇게 YN텍 여기는 호남 여수 산단 쪽에 그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YN텍. 그리고 코엔텍은 울산 쪽에 매출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폐기물 처리가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 업체의 장점은 폐기물만 전용. YN텍이나 KT, ETS는 폐기물 외에 다른 것도 하는데 코엔텍은 폐기물만 전용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 소각과 매립이죠. 요거를 하는 게 거의 두 개 합치면은 한 뭐 79% 정도 되고 나머지를 소각, 스팀.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서 발생된 열을 가지고 주변 공단에다가 이제 공급해서 그 벌어들이는 수익, 요 포트폴리오를 딱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게 코엔텍. 자, KT, ETS는 폐기물 처리와 소각 스팀이 거의 56% 정도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황산동이라고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 27. 그리고 바이오 중류라고 RPS라는 기준에 의해서 화학 발전소가 100%다 석탄이나 석유 원료로서 다 만들게 하진 않고 이제 않는 기준을 정해뒀어요. 뭐 20%는 재생에너지를 써라. 뭐 한 30%는 뭐 지금 뭐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해 이런 기준 같은 거 그게 계속 까다롭게 하면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략하려고 바이오 중류라고 뭐 동식물 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게 중류예요. 요게 한 24%, 황산동도 한 24, 5% 정도를 해서 총 매출의 100% 정도가 KT ETS를 가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서 내가 고민했는 게 제일 처음에는 YN텍만을 공부했다가 YN텍만 선택하려고 했다가 두 개를 더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인선 ENT가 있는데 인선 ENT는 태영건설 쪽이라 가지고 그냥 제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코엔텍은 단점을 말할게요. YN텍은 배당금이 없어. 아이 새끼들 배당이 없어. 배당 없다. 단점이에요. 둘 다 배당 있어요. 배당 오케이. 배당 오케이. 단점에 그거 YN텍은 배당이 없다. 이게 단점이고 그리고 코엔텍의 단점은 주인 대주주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처음에는 한 업체고 두 번째는 맥쿼리라고 예전에 이명박 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SOC 사업을 다 거의 다 많이 가져가서면서 나라에서 네가 손해 보더라도 손해 안 보게끔 만들어줬던 그 맥쿼리에서 이 코엔텍을 흡수했다가 요번에 이제 또 팔아서 넘어갔던 회사가 IS 동서라고 IS 동서라는 건설업자 자산주를 가지고 있는 라코스테 그 IS 동서가 지금 최대 주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주인이 세 분 바뀌었다. 그거 그렇지만 요거의 장점은 최고 장점은 폐기물만 전용으로 한다. 배당 있고 자 그러면 KT ETS는 얘들도 포트폴리오가 폐기물과 소각 스팀이 56% 정도 차지하지만 황산동도 27%, 한 25% 정도 그리고 바이오 중류도 한 25% 정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 보면 바이오 중류는 마이너스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 황산동은 영업이익이 한 3% 정도
영업이익이 3%. 그러면 순이익이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폭발성은 황산동이나 이런 것들은 PCB 기판이라고, 여기 PCB라는 거는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컴퓨터 메인보드나 뭐 어떤 그 전자 기판에 들어가는 그냥 선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판들이 다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품이니까 필수 소재긴 해요. 그리고 바이오 중류는 말했다시피 화력 발전소에서 화학 에너지만 100%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지금 규제가 돼 있어. 너들은 화학 에너지로 100%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재생 에너지를 한 10몇 프로를 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규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규제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요렇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 어찌 보면 폐기물만 바라봤을 때는 코엔텍이 넘버 원, YN텍이 뭐 넘버 투, 뭐 ETS, KT ETS가 넘버 3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요거 두 개는 뭐 공동 2위도 할 수 있겠지만, 폐기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사업이에요. 웃으면서 돈을 주고 웃으면서 그 계산받고 웃으면서 나가는 그런, 제가 요즘이 아니 이제 코로나 전에 스윙 댄스라는 소설 댄스를 하는데, 탱고나 이렇게 뭐 살사 이런 것처럼 파트너가 있는 춤, 그런 걸 출 때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요. 한 7,000원 정도 내고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음악이 흐르면 그 나름대로 춤을 추고 끝날 때까지 춤을 추고 놀아요. 놀고 웃으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돈을 지급하고 웃으면서 돈을 나가는 거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라는 이런 비대면 사업이란데 이런 환경이 닥치니까 이게 완전히 폭망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폐기물 사업이 막말로 똥 누고, 항상 얘기하지만 똥 누고 뭐 똥은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꽉 차면 어쩔 건데, 치워야 되잖아. 그 치우는 거를 어떻게, 야 좀 치워도, 이게 아니잖아. 돈 줄게 좀 치워주세요, 이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어질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립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이 세계를 걷는 건 가운데 코엔텍은 이 폐기물 처리, 소각, 매립과 소각의 메인이고, 거기서 스팀을 발생시켜서 포트폴리오가 완벽한데, 그 대신에 단점은 주인이 3번 바뀌었고, 지금은 IS 동서가 최대 주주. 요게 코엔텍이고, 배당도 있다. YN텍은 넘버원 매출이 폐기물 소각과 매립과 소각이 이제 여수 3단에서 나오는 그 고정 거래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넘버원이 아니라 화물 유조선, 탱커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매출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2등으로서 이렇게 폐기물 쪽에 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이 골프장이나 레미콘이 더 많이 나와요. 매출이 레미콘과 골프장에서 매출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봤을 때는 폐기물 쪽에서는 코엔텍이 최고, 쉽게 말해서 제일 깔끔한데 순이익도 제일 높아. 깔끔한데 요렇게 돼 있다, 포트폴리오가. 그 대신에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찌 보면 ETS가 좀 높을 수는 있어요. 황산동일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신소재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바이오 중류는 계속 발전하고 그냥 생산되면은 계속 늘어나는지만, 막상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황산동이 영업이익이 3% 정도밖에 안 돼. 바이오 중류는 그냥 적자고, 이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더라고, 이게 되게. 그러면 이게 코엔텍이 베스트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이게 뭔 수치냐 보면은, 그러니까 KT ETS는 KT 그룹이라고 해서, KT, KFC도 KT, KT 이니시스 뭐, 그러니까 한 20개가 넘는 그룹 산하 내에서 저것끼리 하는 돈들을 투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2,500억이거든요. 이게 2,570억을 자기 계열사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반반만 투자해도 1,300억, 1,200억 투자해도 그 투자했는 돈에서 벌어들이는 게 순이익이 들어오는 거지. 지분법 순이익이라고. 근데 코엔텍이나 와이엔텍은 없어요.
이걸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거는 돌아오는 게 있다. 이거는 리턴 되는 게 없다. 리턴 되는 게 없다. 근데 이거는 무슨 회사다? 메인은 폐기물 회사. 폐기물 회사. 그럼 폐기물 회사는 폐기물만 하면 되는 거지.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얘들은 돈을 이용해서 저것끼리 회사에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솔솔치 않아. 그래서 PER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로 잡힙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요게 장점이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어떻게 되냐? 이게 파란색이 영업이익이고 녹색이 순이익이에요. YN텍 영업이익이 32% 평균, 순이익이 23%. 만원짜리 팔면, 만원짜리 처리하면, 만원을 팔면 3,200원이 영업이익이고, 순이익이 2,300원. 코엔텍은 만원짜리 팔면 4,500원이 영업이익이고, 3,700원이 순이익이에요. 근데, 이거 뭐야? KT ETS는 만원짜리 팔면 1,400원이 영업이익이고, 5,000원이 순이익이야. 이 순이익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보다 조금 낮은 거는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보다 높은 거는 영업 외 기타 이익이라고 했잖아. 기타 이익, 기타 순이익과 그럼 뭐 금융이익 요거 두 개 합치고 플러스 세금 내면은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KT ETS는 영업이익이 14%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가 폐기물 소각 스팀만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 요거 두 개가 까먹는다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지. 이거 두 개가 맞지? 까먹으니까 여기에서 다른 데서 순이익이 쉽게 말해서 영업 외 순이익이 50% 넘게 차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코엔텍은 이거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적으니까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치로 봐야 되죠. 정상적인 수치로 봐야 돼. 그러면 코엔텍은 폐기물만 전용으로 하는 포트폴리오고 소각, 매립, 그리고 스팀, 유틸리티, 그리고 배당도 줘. YN텍은 소각이 1등이 아니고 그거 뭐고 탱커선 1등, 소각 2등, 그리고 골프장 그 레미콘 그리고 골프장 이런 식으로 골프장과 레미콘 배는 그 영업이익이 시키면서 매출이익이 순매출이익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 쓰레기 폐기물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그 대신에 요거 두 개의 장점은 재고비. 자 재고비 이 두 개는 없어. 왜? 코엔텍은 다른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가져와서 태워서 묻든지 그냥 스팀만 생산하면 돼. 그러니까 재고가 있을 수가 없잖아. 맞죠? 근데 이거 뭐야? YN텍은 다른 사업 있잖아. 시멘트 사업도 있고 뭐 유조선은 운반하는 거니까 그건 재고가 없을 거고 시멘트 사업에서 그냥 재고가 발생하겠네. 골프장에 무슨 재고가 없잖아. 골프 공을 재고하나? 아니잖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재고가 없어. 이 두 개는 거의 재고가 없다 보면 돼. 몇 천만 1억 미만이야.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 근데 여기는 뭐야 황산동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바이오 중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고가 한 200억 정도가 쌓여 있어. 자 그러면 제일 깔끔한 거는 이거겠지. 코엔텍. YN텍은 깔끔하지. 근데 YN텍은 배당금이 없어. KT ETS와 코엔텍은 배당금이 있어. 근데 KT ETS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높아. 그러니까 지대로 지 일만 해서는 이렇게 안 올라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나는 뭐냐? 내가 선택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또 지우면은 자 내가 선택하는 거는 여기에서 저는 손을 여기에 1번을 둘 것 같아.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 왜? 여기는 배당은 없는데 포트폴리오와 저는 주인이 몇 번 바뀌는 거는 썩
제 성향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제일 베스트가 될 수 있겠지만 시총이 이건 4천억, 이것도 한 4천억 정도, 이거는 한 2천억 정도 돼요. 시총이 낮은 것도 점수가 됐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주인이 3번 바뀌었어. 지금은 IS 동수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한 번 바뀌고 두 번째가 맥커리. 돈이 되어서 돈을 마진을 남겼으니까 팔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한 3번 바뀌었어. 얘는 주인이 안 바뀌었고 얘는 안 바뀌었을 거야. 이게 정확한 기억이 안 되는데 얘는 자기 회사일 것 같고 여기에도 KT 그룹 산하에 있는 건데 2,500억이라는 돈을 계열사 그러니까 저끼리 해먹는 그러니까 이 저끼리 해먹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장성은 어찌 보면 그 KT ETS가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승부를 건다라면 YN텍에 걸 것 같아요. YN텍에 이유는 말했잖아 배당은 없지만 포트폴리오상 그 유조선 이런 것들이 강하지만 유조선 이거는 자기들이 운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마이너스 될 만한 거 없잖아요. 그냥 가서 배달만 해주는 비용으로 이만큼 버는 거니까 그럼 폐기물소가 여수산단이 나오는 거 골프장 리미콘도 운반만 해주는 거니까 골프장은 있는 거 그냥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될 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했고 이것도 베스트지만 주인이 3번 바뀌는 게 저의 가장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너무 컸었고 이거는 이거 두 개가 까먹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원래 폐기물 사업인데 이게 쏟아붓는 자본이 지분법 적용해가 투자 자본이 한 2,570억을 그 계열회사 진급시키면 말해서 관계회사에 막 쏟아붓는 게 말이 어찌 보면 순이익이 제일 잘 나오고 PER 이런 거 제일 잘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YN텍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또 다른 인사이트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